안녕하세요. K-에듀파인 자료집계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게 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료집계 담당자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출자 아이디는 btest797A로 로그인하여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며 집계자가 발송한 공문을 접수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교육용 서버 주소를 입력하셔서 접속해 주시고 실습을 위한 검색 엔진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안내해 드린 교육용 서버용 인증서 파일은 화면에 자막으로 안내해 드리는 경로로 복사를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시간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결제자를 두지 않고 연결 처리하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출자 아이디로 명령 서버에 로그인을 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에는 자료집계, 제출 자료, 제출 요청 자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피해자로 생성한 자료 집계 건이 리스트가 보이게 되겠고요.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비고란에 접수 대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료명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입력하는 화면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보낸 문을 접수를 해야지 해당 버튼들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테스트 자료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처럼 접수 저장할 수 있는 버튼을 보여야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접수 대기가 표시되어 있는 자료건들은 꼭 접수 대기에서 그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편의상 해당 아이디로 해당 공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지정에 가셔서 담당자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꼭 과제 카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과제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탭을 선택하셔서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하신 후에 접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 접수가 끝나셨으면 제출 요청 자료로 이동하셔서 화면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명의 제출자의 업무 담당자가 지정되고 비고란의 접수 대기 문구도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명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접수 저장 버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자료에 대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나이스 자료 집계랑은 좀 다른 점이, 예전에는 해당 없음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필요 없이 바로 조립이 완료가 됐었는데요. 5월 말에 진행된 시도협의회에서 과반수가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고, 실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담당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단에서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옵션 기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 자료를 입력을 해 보겠고요. 더 공유 여부는 더 이제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 자료가 입력이 다 끝난 후에도 더 공유 여부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저는 아무 값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입력칸에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해당 자료권은 5일 동안 받게끔 설정을 했기 때문에 3일, 4일, 5일, 6일, 7일 총 4개 행을 더 추가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앞에 추가할 수를 입력을 해주시고,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은 7월 3일, 두 번째 열은 7월 4일, 세 번째 열은 7월 5일, 세 번째는 7월 6일, 다섯 번째는 7월 7일. 해당 자료권은 5일치의 분량을 마지막 날 한 번에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 값을 입력을 계속 해주시고요. 급식비라는 셀을 보시면 범위를 0부터 50까지 사이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끔 레인지 함수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1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특이사항 셀에는 임의의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끝나시면 마지막으로 계산하기를 눌러서 자동 계산되는 부분에 값이 계산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값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입력이 끝나시면 저장을 해 주시고요. 자동으로 제출 대기 자료로 이동하게 됩니다. 입력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상단에 자료 수정 탭에 가셔서 자료 수정이 추가적으로 가능하십니다. 초기화를 누르시면 입력한 정보를 다시 초기화 하실 수가 있고요. 자료 변경 후 자료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자료가 변경이 됩니다. 자료가 수정이 된 경우에는 수정한 사람의 아이디와 부서 그리고 수정한 시간이 지적되게 됩니다. 수정 정보는 피해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의 값을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수정한 값이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였고요. 자료 수정 내역을 확인해 보면 수정한 사람의 히스토리가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료 입력이 끝나시면 결제를 진행해야 됩니다. 집계자가 해당 자료건은 내부 결제로 결제를 받은 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에 내부 결제 버튼을 이쪽에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내부 결제는 해당 기한문이 집계자에게 발송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결제 후 편철되는 것으로 끄시고 해당 자료는 별도로 내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집계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내부 결제로 끝나면 기자한테 자료 제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만약에 이것도 동일하게 기한문을 이제 작성을 진행을 하다가 창이 에러가 나서 사라지거나 그런 경우는 문서관리 기한의 자료 집계 연계 기한 메뉴에 가시면 내부 결제를 위한 기한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한문이 그냥 오류로 인해서 닫힌 경우는 보시면 대기 자료에 해당 자료에 들어가시면 그 내부 결제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있었습니다. 경로로 이동해서 기한을 진행해 주십사 안내하는 부들이 이쪽 상단에 제 서버에서는 추가가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기한문 작성을 위해서 자료 집계 연계 기한 메뉴로 이동하시어서 기한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과제 카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과제 카드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결제 경로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연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내부 결제이기 때문에 수신자는 추가되지 않고요. 그런 자료를 첨부 파일을 눌러보셔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한문 상태에서도 자료 수정 탭에 가셔서 자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수정한 내용은 제출 요청 자료, 대기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제를 올리고 결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가 유혈이기 때문에 아마 끝났을 거고요. 또 등록 일정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하단에 정보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제 경로 가시면 처리 상태가 결제 완료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료 제출이 끝났기 때문에 제출 대기 자료에서는 삭제가 되고 제출 완료 자료 목록에서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제출자께서 자료를 저장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보정보원 나이스 운영과 자료집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에서 사용했던 교육용 서버 말고 이제 K-에듀파인 자료집계를 이용하시면서 오류가 발생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포털 상단에 K-에듀파인 지원 링크나 화면 중앙에 묻고 답하기에 K-에듀파인 사용자 지원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면 게시판이 팝업으로 뜨고요. 그러면 처음에 보이시는 것이 좌측 상단에 업무 관리 메뉴가 될 거고, 거기에 질의응답 업무에 묻고 답하기 업무를 선택을 하시면 우측에 게시판 리스트가 보일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신규 버튼을 눌러주시면 질의를 등록하실 수 있는 팝업이 뜨고요. 질의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고 업무 구분은 업무 관리, 그리고 자료 집계, 그리고 화면명은 업무 관리, 그리고 자료 집계 관련 메뉴를 입력하셔서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